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의 여객 지원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함께 실질적인 항공수송 실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항공한테 좀 큰 리스크가 있죠. 바로 이제 유가적인 측면인데 이 유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익성 증대에 대한 기대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번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주항공의 항공기가 무더기로 지연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지연된 이유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요.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가 있는데 바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랑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에 따라서 시스템 오류가 됐고 이로 인해서 이 국내 항공사들은 공항에서 손으로 발권을 하고 체크인을 진행하는 등 큰 혼란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도착지 공항의 기상이 좀 많이 악화가 됐고 착륙 중에 낙뢰를 당한 항공기에 이 정비로 인해서 운항기 부족으로 이렇게 일부 항공편들이 일부 지연이 되면서 출발이 지연이 되면서 좀 도미노 현상이 빚어졌다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 특히 전 세계를 덮친 이 정보기술 대란 같은 경우에는 이 IT 서비스가 사실상 완전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많이 벗어났다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주말 사이 일어났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통계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통계를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보이시는 게 2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 운항 여객 화물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표가 이제 24년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 보시면은 공급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폭 증가를 했고 운항도 소폭 증가했지만 여객은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화물 또한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여객 증가율이라던가 아니면 화물 톤이 증가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6월 실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요. 6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가 23년이고 밑에가 24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운항편은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도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적으로 이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희가 좀 기대를 했던 큰 폭의 여객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아쉬운 분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이 3분기에 제주항공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항공기 지원 도입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항공 실적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제 유가 측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3%나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왜 지켜봐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유가가 이제 항공료와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항공유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라던가 항공유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제주항공항의 원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3%나 하락을 했죠. 어떠한 이유가 있었냐라고 본다면 우크라이나도 이제 첫 협상 의향을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시추 확대를 언급을 하자 하락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번에 시간에 좀 두 가지 설명해 드리고, 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휴전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론자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까지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저첩상 의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휴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유가적인 측면에서 하락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제주항공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전방위적인 시초 확대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가솔린 가격 하락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는 이런 발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좀 많이 유가가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도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은 이 서유가스 시초 확대에 더불어서 국제유가 하락이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힘입어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항공유가 하락을 하면서 제주항공의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제주항공의 실질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시는 유가적인 측면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제가 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소폭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보신 우려라던가 여행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에 이로 인해서 좀 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분기의 실적, 전체적인 실적에 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 성수기인 3분기부터는 긍정적인 면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만약에 환율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제가 향후 긍정적인 실적들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시에는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 그리고 장기 이평선 60일선도 앞서 많이 저항을 받은 흔적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근대를 저희가 높은 권량과 함께 돌파하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제주항공의 향후 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현재 어떤 리스크가 좀 발생을 했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